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복지부 차관, 외교부 차관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네, 재경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는 했으나 다음 주 초까지라고 추가하였고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공격 감행 준비를 지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쟁 장기화 우려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브렌트유는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현재 110.4불, WTI는 103.6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국채시장 영향에 더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금리 상승 기대가 가세하여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500원대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물 경제는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1.7% 증가하여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IB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6%까지 가파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채권 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채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쏠림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까지 117억 불이 들어온 윅비 자금 유입 촉진을 지속 지원하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여 시장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출시 후 현재까지 23만 개 계좌가 개설된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활성화 등 수급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시장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물가 측면에서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 할당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차량용 요소 관련입니다. 비축된 차량용 요소의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초까지 약 2.6개월분이 추가 도입될 계획임에 따라 유사시 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대응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청년 뉴딜 사업을 공모 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취업성 청년 등의 고용 상황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부 에너지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발발 82일째인 오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석유 등 에너지 분야의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먼저 대응 상황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확보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비축유 수합, 물류비 차액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원유는 예년 대비 약 85%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도 나프타 NCC 가동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수급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가 석유 제품 가격 안정세를 견인하면서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의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저희들이 도입한 비축유 수합 제도 등의 조치를 현재의 재정적, 제조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 안보 확립 차원에서 석유 가스 다변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종의 다변화와 함께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축 시설을 증설하고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까지 85%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단위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월 한돌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대비해서 거기도 플랜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스 다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으로 설비가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중진류고 그 외 지역은 경진류들이 많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진류는 공급이 쉽긴 한데 지금 설비가 안 맞으니 이거를 설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R&D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게 R&D부터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하여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동 말고 중진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나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많지가 않습니까? 니까라구아 정도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원유, 가스는 그렇다 치고, 지금 원유가 지금 문제 같은데, 주로는. 원유를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서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 물량을 줄이면 국내 물량은 좀 확보는 가능한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비중이 꽤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에 맞추고 싶을 거고 국내 공급에 근데 계속 다툼이 발생하겠죠. 중진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없진 아니할 텐데 최대한 많이 구하도록 또 특사를 보내든지도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 설비를 경질류를 좀 더 섞어서 쓰는 방안 하나 강구하는 것 하나 하고요. 기존의 설비가 한 60년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은 아예 경질류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과거 정부에서 계속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런 위기 당시에는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간 계획을 세우면은 재원이라든지 업계와 같이 확실하게 이 장기 대책이야 뭐 비축을 늘리든지 아예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지 문제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기업들도 현재 종진류 베이스에서 경진류를 어느 정도 섞으면은 우리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다. 계속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기업들도 자기 노력을 할 텐데 네. 어쨌든 각 그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네. 쓰고 필요하면 실행 계획으로 네. 우리 뭐 비서실장이 한 번 더 갔다 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리께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베이스의 직접적인 노력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어제도 우리 일본 저도 경상상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한국이 도입한 수합 제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했던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든지 저희가 비중동산을 하게 되면 제가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럽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김정관이 없잖아. 네,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위.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